미녀 호위무사로 아주 큰 관심을 모았던 박수경 씨. 오피스텔로 잠적하던 그날 어머니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다는 얘기들이 취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유병원 씨가 마지막으로 물병을 챙겨야 한다. 이런 도피 작전을 직접 계획했던 얘기 같이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바들 기자, 그 오피스텔로 잠적하는 날 어머님이 무슨 심부름을 시켰다 이런 얘기를 박수경 씨가 증언을 했습니까? 네, 검찰 조사에서 박수경 씨는 21일 유대균 씨와 오피스텔에 은신하기 전에 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남양주시에 들렀다라는 진술을 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본인에게 대포폰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 명의의 차명 전화가 필요한데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이제 부탁을 해와서 대포폰이 필요하니까 도와달라. 예. 네, 그래서 그 명의를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남양주에 갔다 온 것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자기 몸을 숨기기에도 바쁜 그 시기에 어머님 말씀을 들어줄 정도면 굉장히 좀 어머님 뜻을 잘 따르는 그런 효녀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네요. 어머니가 지금 신엄마를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병원 씨의 분명이시죠? 예, 그 유병원 씨의 도피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총괄한 걸로 알려진 신엄마의 딸이어서 지금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고. 예, 맞습니다. 박수경 씨는 신엄마의 딸이고요. 이 19일, 20일, 21일까지는 박수경 씨가 수배 명단에 올랐거나 이제 쫓기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의 몸을 숨겨야 되는 상황에서 어머니를 도왔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이 대포폰이라는 것이 만들어준 사람이나 쓰는 사람이나 모두 처벌받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 어머니를 도우려고 했다는 점에서는 어머니의 말을 상당히 잘 따르는 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박수경 씨가 처음에 도주를 했을 때 3개월간 잠적을 하면서 자신의 두 아들을 버려뒀다 이런 비판도 받았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따뜻한 엄마였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 씨의 지인들은 알려진 것처럼 박수경 씨가 매정하게 아이들을 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도피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여느 부모와 똑같이 아이들을 끔찍하게 아꼈고요. 지갑에도 아이들의 사진을 넣어 다니면서 그 아이들의 모습을 수시로 꺼내봤다고 합니다. 또 저희 기자가 확인을 해보니까 싸이월드 미니 홈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 본인 아이들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네. 이제 아이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여느 엄마와 다르지 않았다고. 바로 저 사진이 저희가 싸이월드를 통해서 입수한 박수경 씨의 앳된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보다는 상당히 앳된 모습이고요. 밝고 활발했던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박수경 씨가 유대균 씨와 함께 도망을 갔을 때, 도피를 했을 때, 오피스텔에 숨을 때,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지시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그때 있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동안은 그 친엄마 신명희 씨, 그러니까 본인의 어머니의 지시를 받고 유대균 씨를 도우면서 도피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정작 본인은 검찰에서 나의 의지로 유대균 씨를 도왔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21일 날 이제 어머니의 지시를 받고 남양주시에 갔다 온 이후에 유조백님을 도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성 집에서 스스로 짐을 꾸렸다고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아무래도 이 대포폰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네. 걸 보고 그렇다면은 내가 유대균 씨의 도피를 도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짐을 쌌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짐을 싼 이후에는 금수원 인근으로 가서 직접 차를 몰고 가서 유대균 씨를 그 차에 태운 이후에 오후 밤 10시쯤 용인에 있는 오피스텔에 은신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대균 씨하고는 각별한 어떤 관계였고 유대균 씨가 어려움에 처하니까 자신이 도와야겠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선 거다 이렇게 봐야 될 수도 있는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워낙 둘 사이가 오래된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는 박수경 씨의 남편이나 구원파 내부나 지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본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관계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그렇죠. 오랜 시간 신뢰를 쌓아온 관계 속에서 도피를 도와야겠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건 자체가 미궁에 많이 빠져 있는 사건이고요. 유병원 씨가 시신으로 발견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진실을 밝혀야 될 것들이 많은데요. 제가 보기엔 저런 진술들, 피의자로 돼 있는 분들의 진술이 물론 사실에 기반한 것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이 사건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진술을 뒤집고 또 뒤집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부분을 한번 곰곰이 따져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양회정 씨의 진술 부분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검찰, 경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경 씨가 그동안 계속 언론에서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박수경 씨 관련 소식들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검찰 수사 소식까지 저희들이 계속 챙겨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병원 씨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장남 대길 씨가 우리 집안에 전쟁을 많이 치렀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87년에 오대양 사건을 치른 다음에 그걸 의식해서 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버들 기자, 유병헌 씨가 10년 전에 설교를 하면서 전쟁 시의 어떤 행동 수칙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들리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유대균 씨가 말했던 집안이 전쟁을 치러봤다라는 건 오대양 사건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마도 구원파나 유병헌 씨는 실제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를 두고 대비책을 마련해 왔던 것 같습니다. 아, 실제 전쟁을 염두에 두는 네, 그렇습니다. 수칙이었단 말씀이죠. 국제 정세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자주 나눴다고 하고요. 지금 보시면 유병헌 씨가 그 구원파의 수련회라든지 뭐 강연에서 전쟁이 났을 때 이렇게 행동해라라고 얘기해준 행동 수칙들인데요. 행동 수칙들 네, 하나씩 짚어보시죠. 안성, 청송, 순천으로 피하라. 이제 각각의 장점들을 얘기했어요. 뭐 우리가 모일 장소가 많다라거나 뭐 근처에서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다라거나 이런 이유를 들어서 안성, 청송, 순천으로 피하라고 지목을 했고요. 아마 구원파와 관련이 있는 지역들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맞습니다. 되는데. 구원파 관련 부동산들이 상당 부분 있는 지역들이고요. 또 물이 중요하다. 위급할 때는 우리가 물이 중요하다. 물병을 챙겨서 네. 뭐 수치라든지 자갈을 조금 이용하면은 물을 이제 정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물병은 버리지 말고 챙겨라. 간단한 짐을 넣을 가방을 가지고 다녀라.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얘기한 것에 대해서 구원파 신도가 아닌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라. 괜히 이상한 취급을 받을 수 있다. 네. 가족이라 하더라도 구원파를 믿지 않는 가족들한테는 일단 말하지 말아라. 뭐 정작 상황이 터졌을 때 그때 함께 움직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구원파만 살자 뭐 그런 내용은 아닌가요? 저 구원파 신도만 알고 있자는 얘기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안성 순천으로만 모여서 본인들만 살겠다는 뭐 그런 뉘앙스도 저는 약간 느껴지는데 네. 뭐 어떻게 보면 내용이 저게 그닥 대단한 내용은 아니에요. 저거 상식적으로 다 저 정도는 알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자, 근데 이걸 보면은 유병헌 씨가 사망 당시의 행적과 비교해서 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안성, 청송, 순천으로 피하라고 했는데 어디로 피했습니까, 실제로? 순천으로 갔죠. 피했죠. 네. 물이 중요하니까 물병을 버리지 마라 이런 얘기 했었는데 실제로 유병헌 물병 씨 시신 옆에 물병. 소주병이하고 네. 막걸리병이 있었죠. 아마 물병으로 썼다 이런 추정이 네. 가능했었는데요. 그리고 간단한 짐 넣을 가방 챙겨라. 이 짐은 가방이 하나 있었죠. 예. 꿈 같은 천가방이 사랑이라고 있었죠. 적힌 그 천가방. 그 이제 함께 있던 김엄마가 본인이 순천 별장에 놓고 온 가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도 유병헌 씨가 그 별장에 있는 밀실에 숨은 이후에 혼자 빠져나오면서 평소에 본인이 얘기했던 행동 수칙을 떠올리면서 그 가방 안에, 그러니까 바로 손에 잡히는 곳에 있는 가방 안에 유포라든지 이제 간단한 스ኳ알렌 이런 것들을 챙겨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구원파 신도들만 알고 있어라 하는 부분도 네. 결국에는 유병헌 씨가 전화를 다 쓰지 못하게 하면서 결국엔 스스로 고립된 그런 측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병헌 씨의 평소 생활 자체가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뭔가 구린 일을 했기 때문에 저런 행동 수칙까지 만들어가면서 스스로 몸을 보호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설교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씁쓸하게 그 느껴져요. 유병헌 씨의 자서전 내용 보면요. 그 종말론 얘기도 많이 하고요. 종말론 얘기도 하면서 네. 전쟁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본인의 결벽증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드러내면서 속옷 깨끗하게 항상 갈아입어야 된다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집착을 네. 많이 하는데 네. 그래서 항상 언제 당장이라도 세상이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속옷을 항상 깨끗이 입고 갈아입고 있어라. 그래야 구원을 받을 때 깨끗한 상태로 이제 올라간다. 뭐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것으로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전쟁 중에서도 나라를 버리라는 얘기는 안 했다는 건 좀 눈에 들어오네요. 이 네. 전쟁이 났을 때 이렇게 행동해라라는 그 수칙을 강연했던 내용을 이제 신도들이 정리해 놓은 걸 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거기에 보면 비상식량을 준비를 하는데 이 배급 방법을 얼마나 우리가 같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고 그 등급에 따라서 배급을 해야 된다. 서로 얼마나 살피고 돕고 살아가는지를 평소에 파악을 해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파 안에서도 이 구원파 믿음을 얼마나 지속했느냐, 얼마 정도의 그 깊이로 참여를 했느냐를 따져서 차등을 뒀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평소에 그 음식 개발하는 데도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고 네. 영양을 챙길 수 있고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고 있다. 여기 보면은 회장님이 지금 개발 중이다라는 얘기도 그 나오고 마른 음식 갖고 다니는 것도 다 그런 일환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평소에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전쟁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 해왔던 것 같고요. 직접 전쟁 시 비상식량으로 쓸만한 걸 개발할 만큼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금수원에서 생산되는 그 유기농 제품들 보면 육포 다 말린 거죠. 장기 보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과일이나 이런 것도 썰어서 동결 건조해서 또 팔았어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장기 보관 가능하고 손쉽게 어디로 갖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라서 아마 그런 것도 연관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여자들은 지금처럼 꾸미고 다니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아, 재밌네요. 가능하면 촌스럽게 하고 다녀라. 그것이 촌스럽게요. 간편하게 도망 다니기에 좋다, 몸을 아. 숨기기에 좋다라는 지시였는데요. 눈에 띄지 말라는 뜻인가요? 상당히 참 세심하게 네. 이런 문제 상황에 대해 아니, 대비해온 것 다른 같습니다. 종교에서는 그런 전쟁 상황에 대비하거나 음식을 챙겨라, 물을 챙겨라 이런 지침들이 있는 종교가 없을 텐데 왜 유독 그렇게 구원파만 그런 세부적인 지침을 갖고 있었던 거죠?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그 구원파 신도들이 이제 유병헌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언을 했어요. 그분의 성격이라든지 네. 평소 생활이라든지. 근데 젊었을 때부터 그분을 모셨던 한 구원파 전 신도는 약간 과대망상증이 있었다. 내가 언제든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네. 아마도 그 일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지금까지 유병헌 씨 일가 관련 소식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봤는데요. 지금부터는 국내 사건 소식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